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신입니다.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은요.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돼주실 전문가님과 함께요.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을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요. 엑셀을 밟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략주 두 종목 챙겨오신 오늘의 전문가님은 바로 하이스트 전문가님이신데요.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 쉽고 빠르게 오를 종목만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 전문가님이십니다. 특히나 하이스트 전문가님은요. 누구나 따라올 수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문가님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는데요. 바로 하이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스마트한 매매법인 인공지능 차트 하이스트 봇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이스트 봇으로요.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전문가님이 매매 타점까지 잡아주고 계셔서 현재까지도 이렇게 높은 수익, 빠른 수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장 들어서 한국행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되면서 8월장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저희 전문가님 또 면세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로 글로벌 텍스프리 가지고 오셔서 이거래일 만에 무려 18.4%라는 빠른 수익을 또 보여줬고요.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공략주 중에서 이구산업과 에이프로도 각각 17일에 매도하면서 4.7% 또 7.7%라는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저희 방송 보시고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셨던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서 또 공략했던 종목들이 있었죠. DTNCRO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문가님 커피값 종목이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했던 종목으로 11.5%라는 수익도 보여줬고요. 7월장에서도 LNF로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했던 2차 전지주 7.5%라는 이거래일 만에 7.5%라는 수익을 또 보여줬습니다.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은 6월달부터 7월달 또 8월장에도 계속해서 건강한 종목으로 이렇게 빠르게 또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오를 만한 종목,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과 종가 베팅 종목 챙겨오셨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두 종목으로도 같이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핫했던 이슈 또 간략하게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정부가 세계적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팹리스 육성을 목표로 국내 20개사를 스타 팹리스로 지정했습니다. 시제품을 제작하고 금융 등 종합적으로 또 지원하기로 했다는데요. 관련주들의 향방에 대해서도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 이슈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총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국내 전기차 분야에 총 24조 원을 투자한다고 29일에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관련주의 향방에 대해서도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이렇게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들 더 알차게 담아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는 장중에도요 세세하게 전략 세워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부터 라이브 방송까지도 이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하이스트 전문가님은 목요일마다 장 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투자 전략,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릴 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 방법이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4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100원 유료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브레이크, 노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8월 29일 화요일장에서도 투자의 교통체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베스트 드라이버 바로 하이스트 전문가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화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또 오늘 함께 하시면서 공략주까지 끝까지 또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오늘 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간밤에 미증시는 또다시 오르면서 3대 지수 마감했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양지수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은 어떨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전거래일보다 0.33% 소폭 상승하면서 2,561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0.74% 상승하며 916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도움 말씀 전문가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시장은 이제 지난주 잭슨홀 미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이번 주 안도감에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안도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시장의 참여자분들이 잭슨홀 미팅의 후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다시 한번 강한 조정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상무장관과 중국의 상무부장이 최근 회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면서 주가에 좀 분풍을 불어오고 있지만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아직 여전히 불확실성합니다. 특히 실물 경기 부양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견해가 좀 많은데 전일 같은 경우도 미증시가 장 초반에 5% 정도 상승 출발했다 마감은 1%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승폭을 유지를 못하는 이유는 아직 중국 부동산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특히 예전과 다르게 부채가 워낙 크게 늘었다 보니까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시장에 좀 지배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8월 미국의 이제 물가지표 확인이 꼭 필요한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여전하다 보니까 8월 CPI 발표 이후로 어느 정도 인플레가 잡히는지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잭슨 미팅에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한 만큼 8월 CPI 그러니까 지표 발표가 9월 FMC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키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정점을 통과했다는 기대감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시장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 8월 적어도 CPI, 9월 이제 CPI 발표까지는 급격한 추세 반전보다는 하단을 좀 지지하면서 반전을 모색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정도 정책주 위주로 강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렇게 예전에 개별 이슈 종목들이라든지 주도했던 순환매 섹터가 계속 돌아가면서 급등락을 좀 반복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한가 종목이 대부분 상한가 풀리면서 변동성이 좀 키우고 있는데 변동성 강한 장세에 이제 상승하는 종목 추격보다는 다음 테마를 미리 선점하고 미리 이제 선취매라고 하잖아요. 다음 이제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매수하는 방향이 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급등주 종목, 특히 상자라고 하는데 상한가 종목 따라잡기보다는 상한가 풀려서 갑자기 급락 나온 종목 많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런 시기에 현금 예수금을 좀 확보를 해 놓으신다던가 매수를 좀 짧게 잡고 다음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안목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께 간략한 투자 전략까지 듣고 왔는데요. 월 초에 발표되는 7월의 PC 가격 지수와 또 8월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 2분기 GDP 잠정치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매크로 이슈는 소화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종목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에 주목해 봐야 할지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공략주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서도요. 우리 전문가님은 건강한 종목으로 빠르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면세점 관련주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방송에 공략주를 가지고 오셔서 2거래일 만에 18.4%라는 또 수익을 보여줬고요. 이구산업도 빠르게 수익 실현하면서 4.7%, 5% 가까운 또 수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은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수익률표에는 안 적혀 있는 제약바이오주도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습니다. HK 이노엔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HK 유니온이 한 달 전이죠. 네네. 7월 25일 날 제가 방송에서 종가 베이팅으로 가져온 종목이에요. 노란톡방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워낙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는 종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고점에서 거품이 끼었을 때 잡으면 큰 폭의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는 테마라 좀 꺼리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그 와중에 HK 이노ቬ이라는 종목을 한 달 전에 종가 베이팅으로 갖고 온 이유가 K캅이 이제 매출이 내년에 최고치를 찍을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가지고 왔었고요. 실질적으로 2024년 내년에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조정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제가 가지고 온 시점이 한 33,000원 부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종가 베팅 이후로 그 다음날 한 4% 정도 강한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제가 따로 진입 사인 드리지 않았지만 노란톡방에서 분할로 매수하신 분도 계셔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가지고 와봤고요. 최근 37,000원 부근에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비중을 축소하라고 사인을 한번 드렸어요. 한 38,000원 부근 찍고 살짝 눌러줬는데 오늘도 한 37,000원 부근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장기적으로 제가 비중 한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 축소하고 나머지 비중을 4만 원 돌파까지 보는 게 좋다고 톡방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까지는 계속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거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2분기에 좀 저조했고 K캅 이후로는 실질적인 신규 파이프라인이 부재한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내년까지 매출 성장이 워낙 큰 폭으로 나타날 부분이고 하반기 중국 로열티 매출이 본격화된다고 예전에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반기 이후로 실적 개선이 될 부분이라 상반기 좀 저조했지만 하반기는 좋을 거라 중장기적으로 끌고 와도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돌파까지는 저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K 이노엔이 시총이 거의 1조 가까이 돌파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싸다고 느끼는 이유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과 희망을 먹고 자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규 파이프라인이나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이 확장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고점에서 따라잡기보다는 길목만 잘 지키거나 아니면 하반기 이제 다양한 학회라든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신규적인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잡아 놓으시면 강한 급등을 맛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바이오 제약 종목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이 지금 내 포트안에 없다면 HK 이노인 다음 추가적인 바이오 섹터도 다음 달 정도 공략할 예정이라 바이오 섹터 궁금하신 분 있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제가 중간중간에 바이오 관련 이슈 알려드릴 때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제약바이오주, 지금 HK 이노엔에 대해서 듣고 왔는데요. 오늘도 지금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남아있는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인데요. 앞으로의 또 주가 흐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저희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전문가님이 챙겨 오신 공략주를 좀 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과요.
종가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까지 챙겨 오셨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공략주 두 종목 다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핫했던 이슈로 바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28일에 글로벌 스타팹리스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산업부는요, 총 20개사를 집중 지원 대상인 스타팹리스로 선정했는데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도 지원하고 또 국내외 마케팅, 설계 인력 육성 등 다양한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우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이 관련주로 오버부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 동은하나텍 등 지금 관련주들 오늘 주가 흐름이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관련주의 전망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초록불입니다. 제가 초록불을 잘 드리지는 않은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초록불을 좀 자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기 전에 네.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책주들은 꾸준하게 갈 수밖에는 없고 그 이슈가 단발적으로 소멸되기보다는 계속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물리더라도 탈출이 편하고 특히 이제 반도체, 생리스 관련 테마는 계속 성장을 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고 짧게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초록불을 일단 드렸습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 20개사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고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장전에 이미 뉴스가 나왔다 보니까 쓸만한 종목들은 장 초반에 이미 급등이 나왔었고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성장 전략 등이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이제 시제품 제작이나 금융, 국내 마케팅, 설계 인력 등을 지원한다는 골자인데 글로벌 상위권으로 육성 추진하는 이유가 이 캔리스가 공장이 없이 그냥 R&D라든지 설계 쪽만 하는 부분이 캔리스거든요. 글로벌적으로 국내 미국이나 대만에 비해서 국내 점유율이 형편이 없습니다. 1% 남짓 정도밖에 점유율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저희가 뭐 메모리 반도체는 워낙 전 세계 초강자인데 이런 기메모리 쪽은 굉장히 열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리스 쪽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한다는 정부 정책이 좀 맞아떨어지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메모리 중심에서 이제 시스템, 소부제공 쪽으로 확장을 정부 쪽에서 모색을 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테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관련해서 글로벌 스타팹리스와 라이징 스타팹리스 이 20개 기업이 나왔는데 대부분 상장 기업들은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엉덩이가 좀 무거운 종목들, 어버브 반도체는 오늘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이진 않았는데 픽셀 플러스라든지 타두 이런 종목들이 장초반 강세를 보였었고요. 오늘 이제 라이징 스타 캔디스 쪽에서는 오픈에이지 테크놀로지도 장중에 한 10% 정도 상승 이후로 윗꼬리를 다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종목 중에서는 지금 오늘 좀 핫했던 종목 3종목 정도를 좀 뽑아왔는데 첫 번째 종목이 픽셀 플러스예요.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를 바로 올렸습니다. 장 중간에 오전장에 상한가가 살짝 풀리기는 했지만 지금 여전히 상한가를 안착을 하고 있고요. CMOS, 이미지 센서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올 초 대비해서 굉장히 하락폭이 좀 깊었어요. 10,000원 부근까지 올 초에 올라갔었는데 7월 달에 2차 전지라든지 초전도체, 맵싱 이런 테마주 쪽에 수급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6,000원 초반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쭉 하락세를 이어오다 장대 양봉 강하게 존재감을 좀 드러냈었는데 오늘 상한가 안착한다면 당연히 내일 갭상승까지 바라볼 수가 있고요. 내일 갭상승이 10,000원 부근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는 좀 어렵겠지만 추가적으로 한 10% 내외로만 상승이 나와준다면 8,500원에서 9,000원 부분까지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대장주가 일단 주도주가 픽셀 플러스입니다. 이런 테마 종목 중에서는 항상 주도주를 먼저 보시라는 이유가 어떤 테마든 주도주가 먼저 가고 후발주가 따라가거든요. 특히 오늘 펜미스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에 대한 일환인데 금일 이제 저출산 관련 정책주 라든지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시간여로 CCTV 관련 정책주 종목들이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 대장주 종목들 예전에 제가 한 달, 두 달 전에 CCTV나 저출산 관련해서 이슈로 다루면서 저출산은 꿈비가 대상이다, 이제 주도주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도주를 항상 먼저 보시는 이유가 빠질 때는 같이 어차피 빠집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주도주다 보니까 후발주자를 잡지 못한다면 주도주 종목 기다렸다가 눌림목에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주도주 종목이 눌리지 않고 바로 가버리거나 눌리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다음 가지고 온 주 종목 후발주자거든요. 어버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좀 무겁습니다. 흐름은 너무 좀 양호한데 금일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을 좀 보이지를 못했어요. 1월 초 대비해서 상승, 3월 중순까지는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다가 계속 내리막길을 좀 걷고 있는데 고점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대신 저점을 좀 다져주는 흐름이나 8,500원 정도 지지를 확인한다면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8,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모아가는 단계는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000원 돌파까지 좀 여유 있게 긴 호흡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대형 종목이나 아니면 반도체, 캔디스 중에서도 엉덩이 무겁고 좀 안정적인 종목을 나는 원한다 하시면 주저없이 어버버 반도체를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세 번째 제주 반도체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급등하기 전에 4,200원대 표착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공교롭게도 방송 전에 오전장에 한 13% 정도 급등하고 밑골을 달고 눌렀더라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4,300원 부근 이하 내려온다면 종가 베팅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지금 현재 가격이 4,385원 부근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300원 부근이면 오늘 제주 반도체는 중가 베팅도 가능하자. 제주 반도체가 이제 자물 인터넷이나 통신 장비, 메모리 반도체 1.5로 멀티 패키지 사업을 주력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버브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두뇌 역할을 하는 MCU 설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캔미스 같은 경우는 보통 R&D 설계 쪽이지 이런 설계한 부분을 이제 파운드리 생산을 외주로 맡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메모리나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관심을 좀 가졌다면 저는 올 초부터 캔미스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언급드린 종목뿐만 아니라 K칩스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칩셋 미디어라든지 텔레칩스,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도 제가 올 연초부터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미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이 세 종목은 아직은 올해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 종목 눈여겨보시고 대장을 기구주로 원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픽셀 플러스를 물종목을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적인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길 원하시면 오버브 반도체 그리고 오늘 종가 베팅 반도체가 아직 내 계좌에 없다 섹터에 없다 오늘 종가 베팅 할 만한 반도체 섹터를 찾는다면 제주 반도체를 4,300원대 부근에 종가까지 내려온다면 공격적으로 진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에 관해서는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관련주의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님이 초록불을 주셨고요. 이 관련주들 중장기로도 바라봐도 좋고 짧게 봐도 좋다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관련주를 세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장주로는 지금 픽셀 플러스를 가지고 오셨고요. 지금 후발주로 또 특히나 후발주로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버브 반도체와 제주 반도체인데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종가로도 진입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지금 괜찮은 자리에 진입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가지고 오신 이 세 종목의 또 주가 추이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차 그룹의 소식입니다. 2030년까지 총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요. 국내 전기차 분야에 총 24조 원을 투자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현대차와 기아는 모두 2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생각보다 주가가 지금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관련주들 주목해보는 건 어떨지요?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노란불입니다. 오, 노란불을 주셨네요. 네, 올해 실적도 최고조도 2030년까지 네. 24조를 투자해서 글로벌 전기차 톱3 달성한다는 계획이 오늘 당장 또 나온 이슈가 아니라 상반기 때 계속 꾸준하게 좀 다뤄졌던 이슈고요.
이미 대부분 종목들이 선반영을 꽤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쉬어가는 중 구간이라 당장 출발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한다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길게 볼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꾸준한 흐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당장 포함만 봤을 때는 초록불을 드리기 조금 애매해서 노란불을 드린 거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초록불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있지만 지금 당장 급하지 않는다면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특히 전기차 전용 신공장 신설 계획이 또 2025년 완공 예정이라 내년에 또 2025년 완공이면 내년에 또 선반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이나 친환경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고객 맞춤형 공장 미래 혁신 제조 기술을 대거 적용한다고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밝힌 만큼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부품 관련 테마라든지 현대차 그룹의 1차 밴드 관련 종목들은 꾸준하게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부스터 종목도 이 자동차 부품 관련 테마를 가지고 온 만큼 이 핫 이슈 이후로 제가 부스터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동차 관련 부품 종목이나 이제 현대차 그룹의 관련 종목이 포트폴리오 안에 없거나 아니면 오늘 부수 종목으로 단기간에 좀 짧게 매수를 잡고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 싶은 분들은 부수 종목 눈여겨보시다가 종가 부분 진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 종목으로 제가 세 종목을 좀 풀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화신인데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7월 초 부분 거의 피크 고점을 찍고 꾸준한 내리막을 겪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대형 주택 F-Pro라든지 F-Pro BM이 한 7월 초, 7월 중순부터 주춤주춤했었잖아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자동차 관련 종목도 올해 1월부터 정말 쉬지 않고 무섭게 올라왔습니다. 무섭게 올라가다가 7월 초부터 고점을 찍고 강한 하락폭,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날 정도로 화신 같은 경우는 22,500원 부근에서 지금 12,50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지금 12,500원 부근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장 제가 진입하기가 좀 꺼려지는 이유가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까지 행보가 나올지 모르고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손절 라인을 이 1,500원 부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2,500원에서 한 11,500원 사이 내려오면 분할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손절은 1,500원 부분 타이트하게 잡고 좀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화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엉덩이가 무겁지만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 중에서는 굉장히 좀 탄탄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 세시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견기업이고요. 현대차 그룹 쪽에 거의 점유율이 50%가 넘을 만큼 현대차 그룹 내 세시를 전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흐름이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리막길이지만 12,500원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부분이라 오늘 제가 12,900원대 체크를 했는데 12,500원에서 다시 한번 11,500원 사이에서는 분할로 모아가시되 긴 호흡으로 이게 1, 2주 이렇게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분기별 한 3개월 정도 여유있게 보실 분들은 모아가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KB 오토시스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볍고 탄력적이다 보니까 횡보 이후로 이렇게 갑자기 급등 나오는 구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이후로 거의 8,000원 부근에서 쭉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4월 중순에 고점을 찍고 지금 4,000원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4,000원 부근에서는 지금 지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4,000원을 손절로 잡고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는 횡보가 좀 길어지더라도 큰 비중이 아니라 수익금으로 조금씩 모아간다면 가벼운 종목은 한 방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슈팅 한번 기대하면서 꾸준히 모아가는 도 괜찮을 것 같고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을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부품 관련 테마인 만큼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좀 강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대차하고 기아가 계속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을 발표가 나온다면 부품 종목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오늘 세 종목 가지고 온 종목들은 그나마 이제 상반기에 덜 올라간 종목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덜 올라간 종목.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최대한 좀 많이 물러진 종목들을 가지고 왔다 보니까 지금 진입해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제 수익금으로 제가 조금씩 모아가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분들이 진입을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제가 부스터 종목도 이 관련 자동차 부품주로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제가 부스터 종목 가지고 온 종목이 포트폴리오 안에 있으신 분들은 KB 오토시스를 후발주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L이라는 종목인데 계단식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올 초부터 상승을 해오다가 동일하게 7월 초 고점을 찍고 내리막을 줬고 있습니다. 지금은 32,000원대 뭐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저는 한 번 더 깨고 내려와서 27,800원대 부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잡기보다는 SL 같은 경우는 이 32,000원대를 한 번 정도 더 깨고 내려오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생산을 늘리면서 헤드램프나 리어램프 쪽 수요가 급증하는 게 이 상승의 원동력이거든요. 하반기도 특히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하게 좀 증가할 계획이라 SL도 이 부분만 눌러준다면 본격적으로 매수해서 길게 끌고 가기에는 매출과 영업이 워낙 상반기에 좋았다 보니까 하반기도 이런 실적이 계속 상당히 이루어진다면 내년 초까지도 저는 양호한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 종목, 안내한 종목 외에 오늘 부스트 종목도 자동차 부품 종목들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잠시 후에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품 종목 없는 분들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눈여겨보시면서 종가로 진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는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선 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으로 앞으로도 가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오르지는 않다.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자라는 의미에서 하이스 전문가님이 노란불을 주셨고요. 이 관련 종목으로 지금 화신, 또 KB 오토시스, SL을 언급해 주셨는데 화신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 1,500원을 언급해 주셨고요.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이탈 없을 시 손절 라인 4,000원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S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바라보지 말고 내년 초까지 조금 더 멀리 바라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이 세 종목에 대한 주가 추이도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요 전문가님,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자동차 부품 관련 테마로 가지고 왔는데 반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회사가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는 회사이고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6% 정도 증가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다는 거예요. 자동차용 스마트키 시스템과 통합, 전자제어, 장치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사우디 시어모터스와 에어백 시스템 관련 핵심 부품 공급 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한번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노란 쪽방에서도 종목 넌지시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알려드린 그날 상한가 알아올리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상반기에 르노, 빈페스트와 부품 공급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었는데 빈페스트 관련 종목들 제가 최근에 눈여겨본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근에 미국의 상장 이후로 700% 정도 폭등이 나왔어요. 근데 베트남의 이제 전기차 회사입니다. 그래서 빈페스트와 부품 공급 계약 체결 이력도 있는 만큼 앞으로 상승 여력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라갈 걸로 보이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상승 이후로 살짝 눌림을 겪고 있는데 올해 3, 4월달 대비해서는 이미 많이 올라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지키고 있는 부분이 한 2,300원대, 2,200원대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다졌고요. 최근에 강한 수급 동반한 장대 양봉 이후로 지금 눌림목이라 이런 흐름이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한 2,700원 부근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3,000원 돌파까지 보시면 되고요. 3,000원 강하게 돌파가 나온다면 정고점 뚫고 저는 3,500원 부근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 종가가 한 2,700원 부근이면 금일 종가 배팅 또는 조금 천천히 잡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의 이제 노동절 연휴라 목요일, 금요일 시장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시장 자체가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좀 꺼려진다면 오늘 종가에 그냥 커피값 정도로 살짝 담아 놓으시고요. 본격적인 진입은 목요일, 금요일 장에 종가까지 좀 분할 매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말씀드렸듯이 미국 보통 노동절 전에 연휴, 이제 주말 연휴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말 불확실성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 번에 강하게 좀 진입하기보다는 2,700원 이하에서 한 2,500원 사이 이번 주까지 분할 진입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진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이름은 모베이스 전자고요. 오늘 종가 배팅 2,700원 이하에서는 가능하지만 한 번에 비중을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렸듯이 커피값 정도로 보초정 세워 놓으시고 본격적인 분할 매수는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나눠서 진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이 시원하게 종목명까지 공개를 해주셨네요. 오늘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지만 올해는 더 좋고 앞으로 큰 폭의 상승 여력이 있는 자동차 부품주라고 합니다. 현재 진입을 하면 전고점 돌파하고 3,500원 선까지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관련주에 대해서 또 매매 타점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50분까지만 열려있기 때문에요.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 오늘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공략주로 같이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휴대폰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꾹 누르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가 조금 헷갈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네 글자만 입력하셔도 100원 유료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공략주 두 종목 챙겨 오셨으니까요. 이 두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도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 장 중입니다. 장 마감까지 1시간도 안 남았기 때문에요. 오늘도 전문가님이 종가 베팅 종목 챙겨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강의 후에 종가 베팅 종목의 힌트도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를 켜드릴 수익 신호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또 유익한 강의 들어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강의는 뭘까요? 네, 오늘은 투자를 피해야 할 성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제가 투자하면서 좀 피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몇 번 좀 안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성향,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투자에 과연 어울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위험을 감수하기 싫은 분들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원금 보전을 하고 싶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투자에 원금을 보전한다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부분이라. 왜냐면 이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내가 사는 순간 내가 10,000원에 사서 지금 현재가가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수료라든지 세금을 떼고 나면 전체적인 마이너스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걸 못 참는 분들은 투자 성향에 맞지 않다고 저는 좀 단언컨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투자는 말 그대로 감수할 수 있는 손실의 수준을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아니면 내 전체 계좌에서 얼마만큼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지, 물론
하락장과 상승장을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매수를 빼더라도 내가 이 종목을 사서 손절가 만약에 손절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도 조금 더 버텨서 물타기를 할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알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투자하시다 보면 어떤 종목이든 제가 추천하고 그 다음날 빠져버리면 바로 손절을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물론 손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손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이 이제 투자자분들마다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 투자 원금은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과감하게 이런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는 좀 피해 가셔야 될 성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투자는 싫고 예적금의 금리는 불만족스러우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 투자 다른 투자에 좀 뛰어드시는데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고 싶고 이 복잡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상승할 종목만 알고 싶다. 이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복잡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올라갈 종목, 어떤 종목도 알려주고 그 종목 손절가하고 목표가만 정확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빠져있는 부분이 뭘까요? 기간이거든요. 제가 이제 좀 뼈아픈 얘기를 최근에 이제 노란톡방에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추천한 종목을 기다리지만 본전에서 탈출은 다 가능하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예, 물렸다가 네. 웬만한 이제 스몰캡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상승장이나 이런 순환매장에서는 내가 종목이 나쁘다기보다 타이밍을 잘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림 이후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다 올려줍니다. MZ세대의 투자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테마주 종목들은 그냥 진입하게 되면 내가 타이밍을 잘못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면 대부분 그 테마가 다시 돌아오면 올라와서 내가 진입한 가격 부분이나 조금이라도 입절을 하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이 기간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주, 2주 정도 스윙이라고 잡고 들어갔는데 물려서 빠르게나 한 달, 늦게나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최근에 탈출하는 종목도 있을 만큼 한 번 이제 물리게 되거나 아니면 테마에 잘못 진입하게 되면 분기나 반기라고 하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손들이 싫으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간이 나는 기다리기가 싫다. 그럼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는데 투자에 목적이 없으신 분들은 짧게 빠르게 수익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을 때 목적이 중요한 이유가 내가 뭐 예를 들어 노후자금이라든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과 나중에 이 자금을 써야 될 기간을 좀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남들이 그냥 하니까 주변에 지인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고 TV나 인터넷 매체 뭐 이런 커뮤니티 쪽에서 돈 벌었다는 인증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좀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지 남들이 돈 번다, 남들이 수익을 인정한다. 이건 대부분 허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는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가끔씩 이제 잘하시는 분, 주식 투자를 잘하시는 분, 제일 제가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유튜브거든요, 사실상.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게임권에서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는 게임하는 동영상을 올린다거나 뭐 페이커 같은 분들이 올린다거나 자기 이제 게임하는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사람들 많이 모아서 한다고 해서 그 동영상을 보거나 그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다 챌린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제 수익을 보고 싶은 분들, 돈이 많이 벌고 싶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 맞지만 목적을 명확하지 않고 투자판에 뛰어들면 투자 성향에 따라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과 버티시는 분들 똑같은 종목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은 극명하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과 이 목표 수익률을 처음부터 좀 단계별로 좀 저는 진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일단 잡다가 안 되면 손절한다거나 아니면 이 회사가 정말 괜찮은 종목이고 나중에 순환매가 돌아올 것 같다 하면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잡고 기간을 좀 길게 잡는다면 손실 없이 손절 없이 또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지 말아야 될 기업도 있지만 투자하지 말아야 될 성향도 있다는 걸 꼭 좀 명심하시고 투자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실히 내가 주식을 할 때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목적을 명확히 하자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바로 전문가님 종가 베팅 종목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에 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유망한 종목은 뭘까요? 금일 종가 베팅 종목은 통신장비 부품사로 반도체 장비 부품과 ESS 부품 등을 확장하고 있는 회사예요. 특히 ESS가 이제 부품 중심으로 3분기부터 실적 회복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매출 9천억 돌파를 기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기차 부품 사업 관련해서 실적이 또 올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전방 시장 다각하니 고객사 다변화 기대 요인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라 모멘텀은 충분하다 보니까 사업 영역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 뭐 알루미늄 인도시라든지 통신 장비, 모바일, 자동차 부품, 반도체 장비 최근에 좀 핫한 이슈들은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만큼 문어다리식으로 걸쳐놔서 하나 걸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 영역 다각화를 통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올 하반기 좀 강하게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종가 대칭으로 가지고 와봤는데 동일하게 이제 차트를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눌림을 겪었습니다. 6월 초중순에 21,000원까지 돌파항의 피크아웃으로 쭉 하락폭을 겪었습니다.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30-40% 정도 큰 하락폭을 겪고 지금 14,000원대 이렇게 바닥을 다진 후에 지금 16,000원 부근 저항대를 지금 맞물려 있는데 16,000원 당연히 저항대 뚫어주면 이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갈 부분이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할 단계는 16,000원과 15,000원 사이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손절은 명확합니다. 14,000원대 초반대 이탈하면 사이같이 손절을 할 거고요. 진입은 16,000원에서 15,000원 중간 사이 분할로 좀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모베이스 전자 부스트 종목 가져왔을 때하고 동일하게 오늘 종가로 일단은 1차 진입은 하되 비중을 너무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보초병 세우는 식으로 들어가셨다가 목요일 금요일 이래 15,000원 부분까지 혹시 눌러준다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비중을 좀 확대하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해주시고요. 단타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좀 스윙 이상 거의 한 분기 정도 보면서 3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좀 끌고 가고 싶은 종목이고요. 목표는 전고점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아까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매출과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이슈가 굉장히 앞으로 좀 많이 나올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ESS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 관련해서는 계속 커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성장이 약속되어 있는 섹터거든요. 그만큼 긴 호흡으로 보시도 내 계좌를 충분히 탈취할 수 있는 종목이라 짧게 보시기보다는 좀 길게 마음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종가 베팅 종목은요. 길게 또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에 1차 진입도 하신다고 하고요. 또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통신 장비 부품 회사로요. 반도체 장비 부품 관련주라고 합니다. 뭐 전방 시장 다각화 및 고객사 다변화로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있는 회사라고 하니까요. 이 종목의 주가 추이도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스튜디오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